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단이나 SUV에 비해 종류도 적고 신차 출시도 뜸했던 픽업 트럭 시장에 자동차 업계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KGM과 기아가 픽업 트럭 신차 출시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기존 통신 사업이 성장 정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을 점찍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정리하고 외주화하며 AI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노조가 오늘부터 4일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조선 3사 중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 가장 늦어지는 가운데 납기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인테리어와 건축기술, 친환경 미래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픽업 트럭의 인기가 저조한 편이죠. 그렇다 보니 세단이나 SUV에 비해 종류도 적고 신차 출시도 뜸했는데요. 최근 한국 GM이 신차를 내놓은 데 이어 기아가 브랜드 처음으로 픽업 트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GM도 전기차 픽업 트럭 출시를 예고하면서 픽업 트럭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세단, SUV에 비해 도로에서 흔히 보기 힘든 픽업 트럭. 카이제유 자동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국내에 등록된 신차는 총 105만 9,545대. 이 가운데 픽업 트럭은 1,974대로 1.03%에 불과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4% 줄었습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KGM의 렉스턴 스포츠가 9,656대 판매되며 내수 픽업 트럭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포드 레인저, 쉐보레 콜로라도가 큰 격차를 두고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승용형 픽업 트럭이 누리는 인기에 비해 국내에선 주목이 덜한 차종이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를 예고하면서 픽업 트럭 시장에 새 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 더 기아 타스만의 모습이 담긴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스만은 이달 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첫 공개 후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강자 KGM도 국내 처음으로 전기 픽업 트럭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 500으로 공개된 이 모델은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콘셉트카로 디자인만 공개됐습니다. 이 픽업 트럭은 주행 가능 거리 400km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7월 한국 GM도 중형 픽업 트럭 쉐보레 올뉴 콜로라도를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픽업 트럭 신차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의 방점을 찍고 AI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AI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기존 통신 산업이 성장 정체 장기화에 접어들며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정리하고 외주화하는 식으로 몸집을 줄여 AI 실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T는 조직 개편과 동시에 대규모 인력 재배치에 나섰습니다. 분사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조정 규모는 5,700여 명,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AI와 결합한 통신회사인 AICT 회사 전환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2027년까지 7조 원대 AI 투자 계획을 밝힌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한국형 AI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프로그램 격려금 규모를 최대 3억 원으로 6배나 높였습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통한 AI 투자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컴퍼니에 방점을 찍은 SK텔레콤. 자체 거대 언어 모델 개발과 함께 오픈 AI 생성형 AI 스타트업 엔스로픽과 통신사 전용 LLM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속노조 HD 현대중공업 지부가 오늘부터 4일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 3사 중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요. 납기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속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올해 들어 11번째로 이날 오후 4시간가량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인상 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과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2차 합의안에서 기본급 12만 2,500원 인상과 격려금 400만 원, 상품권 30만 원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1차 제시안에 비해 기본급은 2만 500원, 상품권 30만 원이 추가됐지만 아직 노조 제시안과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 교섭을 진행 중인데 비정기적인 실무 교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주 파업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 국내 조선업계 중 가장 규모가 큰 HD 현대중공업의 임금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부분 파업 횟수가 늘어나면서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달 초 기준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며 약 3년치 일감을 모두 채웠습니다. 한편 국내 조선 3사 중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지난달 임금 협상을 타결했으며 하나오션은 지난 11일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인테리어와 건축기술, 친환경 미래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엔 화재 예방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솔루션이 주목받았습니다. 현장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건축과 인테리어, 건설기술 등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건축 전문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140개 업체들이 바닥 내외 장재부터 소방기계 등 건축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건물 내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예방 조치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안전을 강조한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내려온 건 승강식 피난기입니다. 비상시 단기간에 1층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제품 개발을 지원해주는 건 물론 건설사에서도 문의가 늘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최근에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인지하고 승강식 피난기가 문의가 많고 건설사들이 자진해서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재의 확산을 막는 우레탄 소재의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 안전성에 관한 제품들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처음으로 대형 건축사 사무소도 참가해 전시회를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는 피부로 잘 못 느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참여를 통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했고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건축 문화의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차이나 커머스 업체들이 조적과 마케팅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최근 택배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택배 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 5천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33억 7천만 건에서 약 53% 증가한 겁니다. 택배 건수 증가 배경으로는 시커머스, 경쟁, 소비자 편익, 비용 절감 등 일명 4C가 꼽힙니다. 특히 차이나 커머스 업체들의 초저가 공세에 택배 물동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택배 시장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점유율을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택배업계. 이에 관련 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물류 인프라를 전국 생활권으로 대폭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난 14일 쿠팡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 첨단 물류센터 운영에 돌입했고 울산에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인 서브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모두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운영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을 앞세웠습니다. 대규모 인력 충원 없이 택배 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전략.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일요일과 공휴일, 명절 등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한진은 특화 물류 서비스 다각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배는 한진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스포츠부터 패션까지 특화 물류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소비 패턴 다변화로 고객들의 니즈가 다양해진 만큼 특화 물류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커지는 택배 시장에서 다양한 경쟁력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려는 택배업계들의 전략이 시장 순위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코스닥이 12%,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할 때 반대로 18% 수익률을 보인 분야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를 보고 있는 바이오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증시 수익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꼴찌, 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에서 두 번째 자리에 불명예를 안는 동안 바이오주는 날아올랐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올해 들어 17.92% 올랐습니다. 해당 지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HLB,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등 국내 증시에 상장한 대표 제약바이오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총합도 129조 3,062억 원에서 188조 1,248억 원으로 무려 45.49%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등 정책 수혜 및 국내 바이오텍의 계속되는 호재 발표 등의 훈풍을 예상하고 바이오주를 준 개미들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바이오주 매수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2달 연속 국내 증시의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외인들이 바이오주는 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알테오젠 4,653억 원어치, 삼성 바이오로직스 2,976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14.24%였던 알테오젠의 외국인 지분율은 전일 기준 16.65%까지 확대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같은 기간 12.98%에서 13.41%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 바이오를 꼽기도 했습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와 미 생물보안법 이슈 등 호재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어 현 시점 주도주는 바이오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서민 금융기관인 산림조합 중앙회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단위조합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2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하면서 부실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림조합의 올해 2분기 연체율이 5.63%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019년 2분기 연체율은 1.67%였는데 5년 만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전체 단위조합 141곳 중 연체율 10%를 넘어선 단위조합은 19곳에 이릅니다. 단위조합 중 최고 연체율은 26.97%에 달하는 상황.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상승한 데는 기업 대출이 복병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총 대출 잔액 중 절반에 육박하는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단위조합의 연체 금액은 2,879억 원으로 2년 전 314억 원에서 9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체율 역시 1.52%에서 7.36%로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연체 금액이 전체 연체금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단위조합의 사업자담보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128배 높은 39.7%를 기록했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 중앙회가 여신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앙회 차원의 일괄 매각 등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위조합 45%가량이 적자를 기록한 산림조합이 기업대출 부실 등으로 악화한 건전성 지표를 적기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경남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농촌 지역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남 하동군에 처음 도입된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버스가 스스로 작동합니다. 인공지능이 차량 3곳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교통 환경을 판단하고 자율주행을 돕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들어서면 수동주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자율주행 버스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수동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레벨 3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술 보완이 더 필요합니다. 농촌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보다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버스가 도심지 중심으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이 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인 농촌 지역에 운행된다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20분 간격으로 하동 읍내 6.7km 구간을 순환하고 요금은 100원으로 저렴합니다. 수요가 적은 노선까지 운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교통체제를 주민 교통 불편 절호화 시책 등과 함께 펼쳐나간다면 주민의 편의가 극대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좋은 지자체의 멋진 사례로 이렇게 하동군의 자율주행 버스 도입이 농촌 지역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쌀을 주제로 열리는 이천 쌀 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이천 농업 테마공원에서 열리는 이천 쌀 문화축제는 우리 쌀 문화와 전통 농경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어른들은 옛 추억의 향수를 자아내며 3대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초대형 가마솥에서 지은 2,000인분의 이천 쌀밥을 2,000원에 맛볼 수 있는 가마솥밥 2,000명 2,000원 프로그램과 600m의 무지개색 가래떡을 뽑아 나누는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등은 관람객들에게 오감 만족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돌아온 이천 쌀밥 명인전, 용 줄다리기,
거북놀이 공연체험 등의 행사가 5일간 이어집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롯데 면세점이 8년 만에 일본 동경 긴자점을 재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재단장 기념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과 김준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유열 실장은 지난 6월 일본 롯데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의 이름을 올리는 등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롯데는 동경 긴자점을 물건을 구입한 후 세금을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과 사전 면세점으로 각각 운영한다는 전략입니다. 사후 면세점에선 일본 현지인들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김준남 대표는 일본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 재도약에 나설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